거기 3번, 양가로 3번, 비용 상환 청구권. 무조건 비용이 나오면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자, 필요비, 유익비. 626조 보면 제1항이 필요비, 2항이 유익비예요. 자, 626조. 자, 비용 상환 청구, 이게 제1항. 자, 동그라미 1번이 제1항이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가 필요비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합니다. 보일러 터졌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줘요. 그럼 임차인이 보일러 비용이 5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즉시 50만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유익비.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줄거세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야 돼. 임대차가 끝났을 때 종료 시에 그것도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 현존한 때 하나여 선택입니다.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 줄이면 지출액 인하는 또는이죠.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익비는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선택해서 상환 청구합니다. 선택은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임대인, 주인이. 이 경우는 유익비입니다.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익비가 나오면 무조건 상환 기간 허용할 수 있어요. 자, 밑에 해설 방가로 1번. 필요비 상환 청구는 즉시 청구합니다. 자,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입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 따지지 않아. 또 가액 증가의 현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관하게 지출 즉시입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의 대표적인 애가 보일러 터진 비용입니다. 자, 오른쪽 보죠. 방가로 2번. 유익비는 가치가 증가된 액수죠.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유익비는 자, 줄었다 그랬죠?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그것도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 현재 존재하는데 하나여. 자, 줄거세요. 누가 선택한다고? 임대인의 선택을 거꾸로 잘 낸다. 임대인 같은 말 소유자죠.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법원은 그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안 돼. 유익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 허용은 한두 달 유예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 3번이 유익비의 개념 나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에 줄거 나가죠. 객관적 가치입니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비용이야. 말한다. 고로 아닌 거. 임차인이 임차 건물 부분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시킨, 자, 줄거 나가죠. 간판 설치비. 자, 간판은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요. 임차인이 장사하려고 설치한 거야. 임차인 장사를 설치한 거죠. 이건 유익비가 아닙니다.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가 아니다. 네, 간판 설치비는 임차인이 주관적 가치지 임차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에요. 간판 설치비는 청구 못합니다. 자, 3번의 행사기간은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상환 청구권은 6개월이야. 6개월. 임대인이 목적물을 주거든다. 반환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반환받은 날부터, 즉 명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 이 6개월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기간입니다.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든 6개월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이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아니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4번 중에 표시. 무조건 비용을 못 받으면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 비용. 유치권 성립. 자, 비용은 물건과 관련성, 즉 결련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해서는 그 물건을 딱 점유하면 일치권을 갖게 됩니다. 자, 번거로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자, 맨 밑에 방가로 6번 내려오세요. 방가로 6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즉 1시간, 2시간 사용 임대차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일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일시 임대차는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파라솔 빌리잖아요. 그럼 뭐 1시간 빌려도 파라솔 비용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시 임대차도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은 마치고 이제 이거로 가면 다음 페이지 4.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거는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입니다. 포기가 안 되죠. 자, 토지 임차인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거는 2차적이야. 문제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1차로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면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는데 계약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을 안 해줘요. 갱신 안 해주면 2차로 이제 지상물 매청구합니다. 일단 들고 가보자. 네, 근데 갑이 토지 채는 사람 임대인이죠. 토지 임대인. 을이 이제 토지를 빌린 임차인입니다. 청약과 성락으로 토지 임차인이 됐어요.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이 위에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건물. 이 건물은 땅 위에 있는 물건이니까 지상물이죠. 지상 건물. 건물이 가장 많죠. 또 수목, 나무를 심었다. 또 땅 위에 있는 지상물이죠. 또 목장을 만들었다. 목장. 또 염전. 이제 뭐 지상물이잖아. 근데 이제 자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만약에 20년 했다고 하죠. 20년 약정했어요. 20년이 이제 경과했어요. 경과하면 이제 이 을이 이 지상물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자기가 철거에 가야 되잖아요. 그 철거에 가면 만약에 이 건물이 5억이다. 이 사람은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간다. 5억 1,000만 원 손해 보잖아. 그러니까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임차인 보호 규정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1차로 계약 갱신을 청구해요. 계약 좀 갱신 좀 해주세요라고 갱신 청구해요. 그럼 이제 갑은 갱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이건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은 협력해 줄 수도 있고 협력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갱신해 주면 되는데 갱신 안 해줘요. 갱신 안 해주면 이걸 철거해 가야 되잖아. 그럼 임차인이 손해보니까 임차인 뭐 하려고 갱신 거절을 1차로 갱신 거절 당하면 2차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지상물 예컨대 5억이다. 일방적으로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5억의 매매가 성립해요. 원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성립하는데 이걸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성립해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 그러면 갑이 거절을 못해요.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을이 이제 지상물의 매도인이 되고 갑이 지상물의 매수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5억 주고 이 집을 사야 돼요. 돈이 만약에 5억 없다. 5억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계약 갱신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만든 것은 간접적으로 계약 갱신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 뭐 하려고. 자, 그런 점을 보고 강행 규정입니다. 자, 보죠. 그 박스. 자, 643조. 자, 제목이 두 개죠. 임차인의 갱신 앞에다 계약을 넣어. 계약 갱신 청구권. 그 앞에 1차로 계약 갱신 청구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매수 앞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이거 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은 수목이죠. 수목. 체험은 염전. 목축은 목장이죠. 목장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관이 만료한 경우는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줄이면 지상물이 현존한 때는 283조 규정을 적용한다. 283조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규정을 적용한다. 지상권하고 똑같아. 거기에 283조 밑에 나오죠. 지상권자를 임차인을 받고 읽으면 돼.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권. 1항 보면 지상권이 이걸 임차권을 받고 읽으면 돼요.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등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를 임차인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는 임대인을 받고 읽으면 돼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즉 거절한 때는 지상권자를 임차인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2차라고 적어. 2차로 상당한 가액 그럼 시가입니다. 시가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하고 임차권자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밑에 해설 방가로 1번 토지 임차인하고 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부속물 매수권하고 자 지상물 매수권은 자 이 전차인에게도 인정돼요. 전차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전차인에게도. 자 그래서 토지 임차인과 토지 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자 원칙은 먼저 1차로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심할 게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라 그래서 청구권이므로 임대인은 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2차 들어가죠. 2차로 임차인 앞에 토지 넣어서 기억하세요.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건 형성권입니다. 거의 매년 나왔잖아요. 거꾸로 오면 33회, 32회, 30 거의 매년 나오죠. 자, 방가로 2번 주체와 상대방 중에 표시하세요. 자, 주체는 지상물 소유자죠. 동그라미 1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 동그라미 치고 원칙적으로 지상물, 즉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건물을 지금 파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니까 이 지상물 소유자 의리해야죠. 자,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에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을 병이라고 하세요. 타인 병에게 팔아먹어서 이전한 경우는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을이 소유자일 때 매수 청구하는 거야. 자, 을이 이제 이 지상물을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지상물 소유자는 병이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맨 밑에 5번 갑니다. 동그라미 5번. 자,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죠. 원칙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임대인한테 매수 청구해요. 다만 예외.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필요한 등 줄거세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었죠. 그러면 제3자에게 달 수 있겠죠. 대항력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 소멸 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뭘 갖추었으니까? 대항력을 갖추었으니까. 자, 방가로 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 이걸 많이 출제했어요. 대상.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 보호규정이야. 임차인 보호규정이니까 무가 건물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건물이 무가 건물일지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 보호니까. 자, 동그라미 1번. 행정관청에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즉 무허가 건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된다. 자, 그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많이 나왔는데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건물이, 자, 건물이 이렇게 집합 건물이라고. 자, 여기는 임대인 땅 위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임차인 소유고, 여기는 제3자 소유다. 그러면 요 임대인의 땅 위에 있는 건물, 요것만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왜? 임대인이 사야 되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전 넘게 해줘야 되니까 구분 건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임차인 소유 땅 위에 있는 거, 제3자 땅에 있는 이 건물은 안 돼요. 항상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하나입니다. 자,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심표를 찍고,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지 외에 임차인이나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주보세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그러니까 임대인 땅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그것도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전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옆에 그 기출 보세요. 바로 옆 기출. 세 번째 기출이죠. 임차인 갑 소유 건물이, 임차인이 갑이네요.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그럼 을이 임대인이야. 토지와 제3자 병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걸쳐 있으면 전부 아니라 그랬죠. 임차인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죠. 없다. 누구 땅 위에 것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대인 땅 위에 건물만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자, 왼쪽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만약에 지상 건물에 건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건저당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해요. 자, 반가로 4번 행사와 그 제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매수 청구는 존속기가 만료됐을 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조심.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차임연체 이익이라고 적어. 이익이 연체 등 줄 긋는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이건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차인이 잘못했죠. 임차인이 이익이 연체했으니까 이때는 매수 청구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해지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잘못했으니까 지상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러나 3번 다만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탓으로, 아까 했죠.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매수 청구 가능해요.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미 소멸됐잖아.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고 유무불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기출 문제에서 맨 밑에 거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기출. 임대인의 해지 통고입니다. 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없다. X죠. 있다가 돼야죠. 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안 정해가지고 해지 통고로 해지될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방가로 6번 행사효과 형성권이죠. 형성권. 자,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므로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대해 줄거세요. 아까 했던 거죠. 청구 당시 시가입니다. 청구할 당시 시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2월 1일 날 청구했다. 2월 1일 당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 이제 동시행이겠죠. 자, 이 지상물이 건물이었다고 하죠. 자, 토지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2차로 지상물 매수 청구했잖아. 그러면 여기 5억이었다면 5억에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하죠. 그러면 을이 이제 집에서는 매도인이 되는 거고 갑은 매수인이 되겠죠. 매매니까 무슨 관계야? 또 동시이행 관계잖아. 동시이행.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넘게 해주고 갑은 대금 5억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이 두 가지는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매매니까. 동시이행. 조심해야 돼. 비용상환청구는 동시행이 아니라 유치권이죠.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이 매수청구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동시행관계야 임대인인 대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매수대금 5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행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방금 7번 강행규정 앞에 살짝 적어. 편면적 강행규정. 강행규정 앞에다가 편면적 한쪽만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포기하는 약정은 이건 임차인이 불리하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포기하 원칙은 무효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야.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 25의 문제네요. 예제. 답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네요. 틀린 것은 누가 임차인입니까? 임대차가 나오면 임차인을 빨리 찾아야 돼. 누가 임차인이에요? 네? 누가 임차인이에요? 갑이죠? 이렇게 돼 있죠? 을의 X 토지를 갑이 임차인이죠? 임차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네요. 자, 건물. 자, 그런데 Y 건물 이름 Y 건물이네요. 네, 자, 소유자 갑이죠? 자, 갑니다. 1번. Y 건물이, 즉 지상물이죠? 지상물이 무허가 건물도 아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정확해요. 무허가 건물. 2번. 갑의 차입연체. 자, 차입연체가 몇 기라 그랬죠? 몇 기? 2기죠, 2기. 2기 차입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건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매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갑은 지상물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죠. 기간 안 정했어. 그럼 어떻게 나오죠? 해지 통고한단 말 나오겠죠? 을이 해지 통고하면 이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갑은 지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4번. 주거 대항력을 갖춘 나왔네. 대항력을 갖춘 그러면 3자한테 할 수 있죠. 대항력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토지 소유자 을이 X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갑은 대항력 갖췄으니까 제3자 병을 상대로 지상을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정확해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갑이 Y 건물에 건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여기 건물에 건저당이 있어요. 건저당권이 있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을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죠. 있다. 답이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잘 안 풀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풀려요. 자, 밑에 해설서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거야. 지상 건물의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지상을 매수청구는 허용된다. 허용된다. 자, 마지막 5 갑니다. 이제 요거죠. 자, 건물 임차인입니다.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부속물이 나오면 항상 창고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창고의 을이 이제 건물 임차인이었어요. 건물 임차인이 여기 이제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가 대표적인 부속물입니다. 이 창고 이게 만약에 5천만 원 들었다고 하죠.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거는 이제 을의 거잖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을이 이제 이거 떼가야 돼. 철거에 가면 또 철거 비용하고 5천만 원 손해 보잖아요. 그랬더니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 첫째 이건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첫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돼.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고 이 부속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아예 매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요 두 가지만 임차인이 매수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5천만 원의 매매가 성립돼요. 그러면 갑은 5천만 원 지급하고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이게 또 동시이행입니다. 자, 근데 임대인은 이런 요건 필요 없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가봅니다. 자, 제목을 조심해야 돼.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 옆에 적으세요. 옆에 적어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개념 잘 알아야 돼.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이고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 개념이 달라요. 자, 646조 제목.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랑 자, 줄거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이겁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에 편히 그리하여 죽었죠. 임대인의 동의 얻어 이에 부족한 건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창고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두 가지입니다. 자, 주체 갑니다. 밑에 1. 주체는 동그라미 1.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과 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즉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없어요. 네. 토지 임차인 뭐라고 그랬죠? 지상물 매수청구라고 그랬어요. 지상물 매수청구. 자, 오른쪽 기출을 바로 보세요. 기출 이렇게 한단 말이야.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X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토지가 빠져야 돼요.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건물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지상물 그러면 땅 위에 있는 물건이잖아. 이게 토지 임차인이고 부속물은 창고니까 건물 임차인입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왼쪽 동그라미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소유자인 건물 임차인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심표. 건물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는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건물 임차의 권리야. 임차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는 분리할 수 없다. 자, 동그라미 4번 조심. 동그라미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뭐 10분 20분 임대차는 창고를 실 수가 없잖아. 그 일시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분 20분 임차인에게 창고 질 수가 없어요. 일시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자, 방금 2번에 부속물의 개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부속물은 자, 이 건물과 독립물이 돼야 돼요. 독립물이 되어야 부속물입니다. 독립물. 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안 돼요. 자, 부속물은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뒤에 따라서 독립물이 돼야 돼, 부속물은.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 정개축 부분은 이건 부속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자체 줄거 구성 부분을 이루고 독립물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부속물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요.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해야 돼. 이 경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독립물일 때 창고와 같이 독립물일 때는 부속물의 청구권이야. 그런데 정개축 부분과 같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상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두 가지. 첫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그 두 가지에 하나다. 이걸 찾아 나옵니다. 29에 30회 나왔죠. 기출 맨 밑에 있고 보세요. 기출 맨 밑에. 기출.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으려면 임대인을 동의받아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한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방가로 3. 행사와 거체함. 자, 동그라미 1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행사합니다. 종료한 때. 자,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저 임차인의 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 대표적인 게 저거 차임 이기 연체 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는 이건 임차인이 잘못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당했을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양가로 4번에 효력은 땡땡 적어서요. 형성권. 무슨 권요? 형성권. 기억 잘해야 됩니다.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야. 청구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이 매수 지상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잖아. 형성권이니까 강행 규정이야.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요거는 비용 청구권이고 시가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부속물 매수 청구 동그라미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자,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니까 강행규정 앞에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편면적 강행에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 약정은 원칙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부속물이 만약에 2천만 원짜리다. 포기하면 2천만 원을 손해보잖아. 그래서 무효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보시죠. 예제 문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틀린 거. 1번. 자, 임차인의 지위와 줄과 분리 안 돼요.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임차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분리 팔아먹을 수는 없다. 다음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죠. 구성 부분은 비용이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자, 임차물의 구성 부분은 비용 상환 청구해야 됩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나왔네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는 이때는 매수 청구 못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외워야 될 거. 부속물은 첫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둘째, 임대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법 조문을 알아야 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건물 임차인이 5번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는, 이건 비용은 임의 규정이잖아. 임의 규정. 자, 유익비 상환 청구는 허용된다. 이거는 뭡니까? 여기 잘못됐죠? 자, 증축 부분은 비용이잖아. 비용은 포기했으니까 임차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가 돼. 없다.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 5번. 증축 부분은 구성 부분이 됐잖아. 비용 상환 청구해야죠. 증축 부분은 구성 부분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 비용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다. 잘라주고. 증축 부분은 구성 부분이니까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다.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은 유효하므로 포기했으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는 안 되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이 5번이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잖아.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냅니다. 이 세 개 중에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 자주 좀 읽어서 정리합니다. 자, 이 한가로 6번에 이제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권 해지권. 그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입니다. 무조건 감액 청구권도 형성권, 해지권도 형성권이죠. 자, 627조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쉽게 해서 방 한 칸이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태풍 지진으로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수익을 알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 일부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형성권입니다. 이 집에 방이 만약에 4칸이었는데 이 4칸에 임차를 줬어요. 임차인이 월세가 만약에 4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풍으로 이 2칸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태풍 불강력. 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이 2칸이 멸실됐죠.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차임은 감액 청구한다. 그러면 20만원으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딱 20만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제2항 천항의 경우, 즉 일부 멸실의 경우 나머지 찬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임차인의 의무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차임 지급 의무죠. 1.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내려와서 차임 지급 시간에 후급 나중에 주는 게 원칙입니다. 633조 갑니다. 차임 지급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 대지에 대해서 매월말 지급이 원칙, 매월말 후급이죠. 기타 토지는 대지가 아닌 토지라는 거야.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우리 토지 준다 그러죠, 그죠? 토지는 쌀 한 가마니 주잖아요. 다 지어가지고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자, 건물이나 대지 동산은 매월말, 대지가 아닌 토지는 매연말 지급하고 수확기가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다음 양가로 이번에 임차물 보관 의무. 자, 임차인은 자기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은 자기 물건보다 더 잘 관리해야 돼. 이걸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요. 항상 자,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관주의음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자기 물건보다 더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관주의음. 1. 성관주의음. 임차인은 남의 물건이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로 임차물을 보관해야 돼요. 이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선관주의 의무.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이렇게 출제한 기출. 건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임대인 갑에게 출근해가지고 반환할 때까지입니다.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즉 명도해 줄 때까지 성관주의로 X 건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성관주의. 자, 다음 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통지해 줄 의무. 통지 의무. 자, 63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데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의 일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3번. 임차인은 인용 의무와 해지권. 자, 624조 조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거절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625조 해지권 제목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하는 보존행위에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없는 데는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자, 임대차가 만료됩니다. 임차물 반환 의무와 부속물 철거해 줄 권리죠. 자, 동그라미 1번 기억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해 줘야 되겠죠. 원상에 회복해 줘야 될 계약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부속물이 있다면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 중요. 자,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하기. 공동 임차인은 연대입니다.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채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가옥에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2명이에요. A, B 2명이다. 아니 3명이다. 그럼 이 공동 임차인 그 사람은 연대 채무를 부담합니다. 연대 채무. 자, 연대 채무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월세가 만약에 90만 원 하기로 했다. 그 연대 채무는 자, 자기들끼리는 자, 지분이 3분의 1씩 하기로 했다고 하죠. 자기들끼리는 3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자, A도 가백에 90만 원 줘야 돼요. B도 90만 원 줘야 되고 C도 90만 원 줘야 됩니다. 만약 이 중에 한 사람이 A가 90만 원을 냈다. 그리고 차임 다 만료됐잖아요. 그러면 90만 원 주고 나서 B한테 30만 원 받고 C한테 30만 원 내부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차임은 90만 원 줄 채무예요. 90만 원. 이 사람은 3분 받으면 안 되지만 이 3사람 중 한 사람에게 90만 원씩 받을 게 연대 채무야. 이 임대인 보호죠. 30만 원씩 주면 안 됩니다. 90만 원 줄 연대 채무입니다. 임대인 보호죠. 자주 나와요.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채무입니다. 자, 왼쪽 기출 보세요. 기출.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공동 임차인이죠. 연대 채무. 임차인이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 부담한다. 90씩 연대 채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 임차권 양도에 조금 쉬었다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